8은 반복과 고정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마이너 아르카나 핍카드에서 8번은 이제 9번, 10번 단계의 절정과 완성으로 가기 위한 문턱과도 같은 단계이죠. 7번보다는 많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끝도 시작도 아닌 과거와 미래 사이에 전환점 역할을 하는 단계예요. 7번은 중간 점검 과도기였다면 숫자 8은 7에서 정해진 방향이 반복되거나 고정되는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흐름인데요. 숫자 8은 균형, 순환, 무한성의 이미지를 품고 있어 반복과 고정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은 숫자 8의 형상에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8번의 단계는 경로나 방향성이 굳어지는 기간이에요. 완드 8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검 8은 스스로 제한된 생각에 고정되고 갇히는 방향으로, 컵 8은 감정의 강을 건너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펜타클 8은 꾸준하게 반복적 작업을 하면서 스킬을 연마하는 방향으로, 이처럼 방향성이 고정되지만 동시에 각 원소별로 의미가 나눠지는 것이 뚜렷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각 카드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완드 8은 속도와 방향이 동시에 정해지는 전환기 카드예요. 웨이트 타로 중 인물도 동물도 없는 몇 안 되는 카드 중 하나죠. 그러다 보니 에너지의 흐름, 메시지 중심의 해석이 강조돼요. 그래서 흔히 메시지 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왜 그런지 이미지와 상징들을 자세히 분석해 볼게요. 하늘을 가로질러 8개의 지팡이가 비스듬하게 날아가는 배열이에요. 멀리 보이는 언덕과 마을 외에는 탁 트여서 방해 요소가 없는 배경이죠. 웨이트는 이 흐름을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관통하는 움직임을 상징하며 탁 트인 시골 들판을 가로지르는 완드들의 비행으로 묘사했어요. 그리고 이 완드들이 매우 가까이 와 있고 어쩌면 문턱까지 와 있을지 모른다고 했어요. 카드의 점술적 의미로는 어떤 일이나 상황이 곧 벌어질 수 있으며 매우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특급 전령사와 같다고 했어요. 또 엄청난 행복이 보증된 약속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랑의 화살들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우선 완드 8의 가장 큰 의미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특급 메신저예요.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죠. 소식, 정보, 커뮤니케이션 등을 빠르게 전달하는 현대사회 최신 버전으로는 문자, 카톡, 그 외 다양한 SNS 또는 그 댓글, DM, 디렉트 메시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해당되겠네요. 기다리던 소식은 물론 갑작스러운 소식, 예상 못했던 소식들까지 여기저기서 모두 날아들겠죠. 그러다 보면 소식에 따른 기회들도 많이 날아들 테고요. 요즘 만들어진 다른 카드 덱에서는 아예 메신저를 의미하는 동물들로 완드 8을 그려놓은 카드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간의 바퀴, 완드 8이 그렇고요. 과거에는 맹금류들이 메신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화살 옆으로 독수리를 그려놓은 카드도 있어요. 또한 웨이트 말로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보장된 약속외로 속도감 있는 귀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일에서나 관계에서 단순한 변화나 움직임이 아니라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K-뷰티가 전 세계에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한국 화장품을 열심히 수출했는데 결국 그로 인해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다든지 양가의 반대가 극심했던 커플이 아이를 낳게 되면서 결국은 양가 부모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치른다든지 등의 경우가 될 수 있겠네요. 성공적인 결과를 부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변화가 완드 8을 만남으로써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의 화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만큼 실제로 애프터 타로와 뉴 비전 타로에서는 화살을 쏘고 있는 모습 또는 여신이 사랑의 활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도 두 사람이 급속도로 사랑에 빠지게 되기도 하지만
특히 재회의 가능성을 묻는 경우 긍정적 답변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완드팔이 항상 좋은 소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소식의 긍정, 부정은 이 카드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 장 더 뽑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완드팔의 또 다른 중요 의미는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고 문지방까지 도착했을 수도 있어서 어떤 일을 추진해서 밀고 나갔다면 지금은 그 방향을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고민이나 갈등 없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흐름이 굳어지는 순간이에요. 원근감을 살린 풍경 그림 덕분이기도 하고 멀리 배경에 마을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속도감이 필요하겠죠. 마치 화살이 쏘아진 것처럼 일제히 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마을과 언덕이 멀리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완드 에너지의 흐름이 단지 작은 세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상황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시사해요. 탁 트인 들판에 완드의 비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이 흐름이 막힘없이 뻗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완드들이 날아오는 것인지 날아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팡이에 나 있는 새싹들의 모양을 보면 날아왔다라기보다는 위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석이나 실전 리딩에서는 그리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일이 새로운 일도 지체되었던 일도 속도감 있게 빨리 진전된다는 것과 누군가로부터 어디선가로부터 기다리던 예기치 못한 소식들 또는 기회들이 갑작스럽게 날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완드 8이 나왔다면 뭐가 됐든 현재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방향을 정하고 그쪽으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갑자기 무언가가 정해져서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등장해요. 무엇인가 누군가가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고 있어요. 소식, 통신, 메시지, 정보 등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어요. 예상보다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적응이 필요하고요. 어떤 일이나 관계가 지체되어 있었다면 급속도로 재개되고 전개되겠죠. 어떤 이유에서건 꽉 막혀 있었거나 멈춰져 있었다면 급속도로 상황이 바뀌면서 속도감 있게 다시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떤 소식을 접할 확률이 높아요. 특히 이동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런데요. 갑자기 보직 변경 발령이 났다던가 출장을 가게 된다던가 취업을 약속받은 곳에서 취소 통보가 온다던가 또는 그와 정반대로 떨어진 줄 알았던 곳에서 합격의 통보를 받는다던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된다거나 하는 등등이죠. 움직이는 에너지가 강조된 카드이다 보니 움직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들이나 관계는 가능하게 되겠죠. 이사, 여행, 유학 등이 대표적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이유로 못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진행되고 풀려나갈 거예요. 계획했던 일들이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지체되었었던 것들도 진행이 재개되고 빠르게 진전돼요. 그리고 방향이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일이나 관계가 있었다면 방향을 정하고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흐름으로 바뀌겠죠. 문제점이나 방해물로 나왔을 때를 볼게요. 너무 빠르게 움직이려다 보면 세세한 부분을 놓치거나 판단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빠르게 나아가는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중심이나 방향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속도 조절, 집중력 유지 등이 필요해요. 새로운 기회만 자꾸 보여서 기존에 진행하던 일이 지속되지 못하고 흩어질 위험이 있어요. 또 기존에 계획했던 일이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큰 계획에 있어서는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조언으로 등장한다면 계획해둔 일이나 감정의 흐름이 있으면 지금 그걸 시작하거나 다시 불꽃을 붙일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지체하지 말고 행동하라라는 촉구예요.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 기회가 빠르게 오고 있으니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빠르게 행동하라고요. 만약 상대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소식이 오길 기다리기보다 먼저 움직여 흐름을 만들어 봐야 할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속도만 강조하다 보면 실수하거나 지나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방향과 중심은 분명히 잡고 움직여야겠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챙기고 흐름을 타는 것에 집중하고요. 한마디로 물들어 왔으니 노를 저어라, 힘내서 빨리 저어라 라는 메시지예요. 결과 자리에 나왔다면 단기간에 상황이 급격히 전환되거나 갑작스러운 연락이 와요. 좋은 연락인지 나쁜 연락인지 이 카드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장 더 뽑거나 주변 카드와의 결합으로 해석해야겠죠.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웨이트의 해석을 따르자면 지극히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니 그곳에 무게를 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일단 확실한 건 모든 일이나 관계에 있어서 급속 전개, 빠른 연락, 소식 등이 가능하고 갑작스럽게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그동안 지연이나 지체시켰었던 방해 요소들이 제거되고 빠르게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동과 변화와 관련된 일들은 결과 자리가 영향을 미치는 기간 안에는 실현이 되겠죠. 이사, 여행, 유학, 직업에 있어서의 빠른 변화가 예상돼요. 헤어진 연인에게서 연락이 올까라는 질문에는 꽤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어요. 재회에 대한 강한 에너지의 흐름이 느껴지고 상대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마음이 고정되었어요. 결과 자리가 아니라면 다른 카드와의 조합도 잘 봐야겠죠. 다른 카드와의 조합을 볼게요. 완드 8이 나오고 완드 6이 나왔다면 학교 또는 취업, 그 외 다른 일에서도 합격 소식이 날아들겠죠. 또 만약 정체되고 진전되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면 속도감 있게 진전되고 좋은 결과가 생기겠네요. 반면에 완드 8 다음에 됐으면 불합격, 불승인 되겠죠. 관계도 종결되는 데다가 모두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완드 8 다음에 타워가 온다면 거의 모든 안 좋은 소식들이 갑작스럽게 날라와서 당혹스럽고 고통스럽게 하겠네요. 연인 관계에 있어서라면 갑작스러운 실연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겠어요. 완드 8로만 끝나면 뭔가 변화되고 진행이 될 건데 어느 방향일지 이전 카드로도 알 수가 없다면 한 장 더 뽑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전 상황이 컵 7이고 결과 자리에 완드 8이 나왔다면 내담자가 컵 7에서 선택한 것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유학 가는 것을 선택했다면 컵 7에서 성을 선택한 것이고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유학 준비를 하거나 마무리 짓고 떠나겠죠. 만약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컵 7에서 용을 선택한 것이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을 한다던가 보좌관 일자리를 구한다던가 등의 빠른 전개를 해나갈 거예요. 검팔의 이미지와 상징 분석으로 갈게요. 한 여인이 몸이 묶여 있고 눈도 가려진 상태로 8개의 칼들이 그녀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요. 웨이트는 이것을 일시적인 구속이지 회복 불가능한 속박은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 몸을 묶은 흰색 띠는 타이트하게 조여 있다기보다는 느슨해 보이고 발과 다리는 묶여 있지 않아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앞으로 걸어 나와 갇힌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듯 보여요. 팔이 자유로워지면 눈을 가리고 있는 띠 역시 풀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갈 길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외부의 압력이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해석해요. 검이 여자를 완전히 둘러싼 것이 아니어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갇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닥에 땅이 마르고 평평한 곳이 아니라 물이 곳곳에 고르지 않게 분포해 있는 습지와도 같아서 그런 땅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안정감이 떨어지고 불안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자신이 처해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생각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몸과 눈을 가린 흰 띠를 푼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만큼 두려움을 느끼고 있겠죠. 검 카드에 물이 등장하면 생각과 감정이 혼재해서 혼란을 일으키는데 지금 여기서는 물이 불규칙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 몸도 묶이고 시야도 가린 상태에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더 위험하겠다며 차라리 지금 상태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자신이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두려움에 갇혀 자발적으로 갇힌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죠. 실제 상황에서는 변화가 너무 두려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거나 더 나은 선택이 있지만 익숙한 방식에만 머무르려는 경우 자주 등장해요. 배경으로 높은 곳에 흰 성이 보이는데 성은 보통 세 가지 의미로 해석돼요. 첫 번째, 안전한 장소, 피난처 또는 보호받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죠. 두 번째로 먼 배경으로 있는 경우는 고립된 상태를 의미해요. 대표적으로 펜타클 4에서 봤었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성이 있고 영주로 있는 영지에서조차 자신을 고립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인공이 도달해야 할 목표, 특히 내면적 자아가 추구하는 이상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선 어떤 의미라도 주인공 여인이 닿기에는 너무 멀어 보여요. 물리적으로는 검들이 가로막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지금은 접근할 수 없는 거리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성은 주인공의 이상향이나 꿈일지는 몰라도 자신이 만든 생각의 감옥 속에 갇힌 상태에서는 고립감과 외로움만 더 느끼게 하는 대상일 수 있어요. 숫자 7에서 방향을 정해서 8에서 고정된 상태로 머무르는 연결이라면 검 7에서 전략이나 기회 추구가 단기적으로는 유용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숨겨진 책임이나 정당성의 균열을 만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검8처럼 자기가 만든 감옥 속에 자신의 사고를 가두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검은 공기원소이므로 생각이 중심인데 잘못된 방향의 생각이 반복되고 굳어지고 고착되어서 다른 선택은 차단당하고 결국 하나의 신념에만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정체나 지체, 변화의 거부 등으로 읽힐 때에는 외부의 장애물보다도 내부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석해요. 스스로가 자신을 묶고 있고 자신의 생각이 만든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나 연애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 과거, 생각 등을 잘 밝히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관계의 균열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게 지속되면 결국에는 불안, 거리감, 소외감 같은 정서적 감옥에 자신을 가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신이 피해가고 싶은 부분, 부끄럽거나 드러내기 싫은 부분이 있다고 그것에 직면하기를 회피하고 전략적으로 빠져나가려고만 하면 할수록 결국엔 자신을 갇히게 할 수 있어요. 자승자박인 거죠. 때로는 용기 있게 직면하고 정직하게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검은 생각의 영역이니까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공기원소니까요. 생각만 바꾸면 결과도 현실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고정된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서 변화되기도 어려운 거죠. 주인공의 사고 영역에 고정된 틀이 무너질 때 나아갈 길이 새로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불안감, 두려움, 무기력감 등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선택하거나 선택을 미루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는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믿음이나 생각이 행동을 가로막고 있어요. 외부 환경이 모두 제약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책임, 규칙, 주변의 기대 등등이 전부 부담으로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모든 압박감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만큼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시야를 돌려도 탈출구가 보일 수 있어요. 문제점이나 방해물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의 인식과 사고 패턴이 문제인 거죠. 자기 제한적, 부정적 사고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세상이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묶은 것이라는 통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패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야가 막혀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눈앞에 온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머뭇거리다 보면 결정이나 선택이 지연되고 시간이나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조언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스스로의 사고 체계를 점검해 봐야겠죠. 마음속 안전지대 바깥으로 한 걸음만 나가보면 모든 게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불가능하고 못할 거라는 생각이 편견이나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칠 수 있어요. 외부 조언이나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정말 추천하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뭘 해도 제자리 뛰기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변화도 없고 진행도 없기 때문에 기회나 선택지가 있더라도 내담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 될 것 같아서 시도조차 안 하는 결과로 기결돼요. 그리고 정말 상황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해요. 아무튼 실행이 없으니 결과도 없고 그냥 현재 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변화와 도전은 실행이 없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이사, 이직, 이별, 취업, 연애의 시작 등 모든 변화와 도전이 관련된 질문에는 어렵다고 답해줄 수밖에 없어요. 외부 환경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사고에 갇혀 이를 그르치는 결과에 도달할 경우가 많은데 특히 최종 결과 자리에 검팔이 나오면 내담자가 자신의 일이나 관계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는 패턴이 자주 보여요. 상담 사례를 하나 예로 들면 예전에 근처 사진관 사장님께서 이상하게 손님이 줄어든다면서 오신 적이 있었어요. 켈틱 크로스로 7번 자리에 검 10, 10번 자리에 검 8이 나왔어요. 이런 픽은 정말 대면 상담으로는 힘든 상담 케이스죠.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관 문을 닫으셨어요. 정말 친절하고 유머도 있으시고 사진도 잘 찍으시는 분이어서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주변 상인분들 말씀을 들으니 결혼식이나 행사 같은 큰 건만 하려 하고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처럼 작은 건은 소홀히 하셨다는 거예요.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사장님께서 지금 바쁘니 급하면 다른 데라도 가라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결과는 결국 참패죠. 금액이 큰 것만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자신만의 논리로 결국은 단골을 잃고 문을 닫게 되는 선택을 하신 사장님의 결과가 간담을 서늘하게 해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유명인들의 검팔 예가 많지만 이 정도만 할게요. 검칠도 재미있는 상담 사례를 다 줄이느라 편집에 시간이 걸렸었는데 검팔도 그러네요. 검의 카드들은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낄 수 있어서 상담 사례를 많이 공유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또 하도록 할게요. 컵팔은 감정적으로 만족스럽지 않거나 무언가 부족해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미지와 상징을 분석해 볼게요. 붉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든 채 떠나는 인물이 보여요. 그 앞으로는 8개의 컵이 2개의 층으로 가지런히 놓여져 있고요. 등을 돌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물의 붉은색 옷은 새로이 떠나는 여정에 대한 열정과 결단을 의미해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다는 것은 그 여정이 결코 짧거나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배경으로도 감정의 강을 건너 바위가 가득한 물길을 지나
우뚝 솟은 험준한 산들이 보이는데 새로운 여정이 녹록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카드 앞쪽으로 놓여진 8개의 컵을 보면 아랫단에 놓인 5개의 컵은 간격이 일정하지만 그 위에 놓여진 3개의 컵은 마치 이가 빠진 듯 배열이 되어 있죠. 컵이 하나가 비어 있는 듯 보이는데 주인공의 마음속 다 채우지 못한 공허함을 의미해요. 컵은 감정을 의미하고 감정적으로 이가 빠졌다라는 것은 감정의 공허함, 결핍, 미련 또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말하는데 이것을 메우기 위한 주인공의 시도는 더 의미 있고 진심으로 원하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떠나는 몸짓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가지런히 쌓여져 있는 컵들을 놓아두고 등 돌려 떠나는 것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기존의 감정 기반이나 안주함을 버리고 자신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을 찾으려는 도전인 거예요. 주인공의 우도시 유난히 붉잖아요. 엄청난 열정이고 숫자 8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미 한 방향으로 정해졌고 그래서 조금의 미련도 없이 등을 보여주며 미래를 향해 떠나가고 있어요. 배경이 밤이고 달이 떠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달은 사람의 감수성, 무의식, 직감 등을 의미하고 밤에는 이런 감정적 영역, 무의식이 극대화되는 시간이죠. 컵은 감정 영역이기도 하고 밤과 달의 힘으로 인해서 무의식이 더 증폭되기 때문에 컵의 인물들은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내면의 감정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더 끌리는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컵 8의 주인공도 이성적 사고와 논리에 의한 결정이라기보다는 가슴이 뛰는 이상적인 꿈이 생겨서 떠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달의 모양이 보름달 주변으로 초승달이 감싸고 있는 이중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전환기를 암시하죠. 두 가지 형태의 달이 겹쳐진 모습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달은 늘 일정한 주기를 따라 변화하는데 보름달은 완성과 순환의 정점이고 지금 그 경계에 있는 것으로 떠남, 즉 변화가 시작됐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이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경우에 등장할 수 있어요. 물론 관계에서도 이별을 뜻하겠죠. 그런데 순간적인 판단으로 떠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감정의 변화와 달의 주기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웨이트는 컵 8의 점술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어떤 사안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거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는 큰 중요도가 없는 결과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어요. 상담 장면에서 자주 그런 의미로 등장해요. 기존에 하던 일이나 관계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서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예전 것을 놓아두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 떠나는 것으로요. 그런데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기존의 일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더 나은,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자기 발전의 기회가 필요해서 그것을 위해 나아갈 때도 많이 등장해요.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기존에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컵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겠죠. 실제 카드 그림에서도 쌓아 올린 컵들에서 빈 공간, 부족한 것을 발견했지만 그렇다고 무너뜨린 것은 아니잖아요. 새로이 출발한 여정에서 완전히 새롭고 온전한 길을 찾았다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또 항상 그런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가는 경우 가서 학위를 따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자신의 분야가 더 발전된 해외로 가서 공부를 더 하고 학위를 따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관계에서도 연인이 해외 유학을 간 사이에 기다리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어요. 컵 8 이미지의 인물이 컵을 뒤로 한 채 길을 떠나는 모습처럼 그는 지금까지의 삶과 관계, 익숙함을 훌훌 털고 떠나려 해요. 하지만 그 떠남은 단순히 버림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 넓은 시야와 경험을 얻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죠. 하지만 완전한 단절이라기보다는 돌아오든 아니든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 내면을 채우고 성장하기 위한 결단의 표현이라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나 결과 자리에 이 컵이 나오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한계를 느끼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떠나는 모습을 말해요. 주인공이 뒤돌아서 가고 있긴 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이유는 없죠. 현재 상황으로 컵팔이 나왔다면 내담자가 지금 감정적으로 만족스럽지 않거나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일이나 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있죠. 익숙한 관계, 생활, 감정 패턴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고 어딘가 허전하고 결핍이 있어서 그것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더 이상은 이렇게 안 된다. 더 의미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내담자를 강하게 울리고 있는 상태예요. 마음은 이미 출발했어요. 실행을 못했다면 아직 준비의 단계인 것으로 방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목표에 대한 열망은 상황 때문이 아니고 자발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새로운 이상, 꿈, 열망 등을 쫓으려 움직이려 할 때 많이 등장해요. 문제점이나 방해 요소로는 지금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이나 관계에서 미련이나 집착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정서적 애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착각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또 감정적 책임감, 버린다는 죄책감 등이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반감, 거부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조언으로는 지금이 떠날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거나 진전이 없으니 미련을 갖지 말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변화나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서 뒤돌아보거나 후회하지 말고 갈 길을 가라는 조언이 필요하죠. 결과 자리에 나왔다면 감정적 공허함이 깊어지면서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낄 거예요. 이 카드가 결과 자리에 나왔다는 건 결국 과감한 전환이라 떠남이 결말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관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상대에게 매여 있거나 감정적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끼고 떠나는 선택을 하겠죠. 이별, 이직, 방향 전환 등 인생에서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등장하는 카드예요. 등을 돌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미련 없이 주저없이 기존의 것을 버리고 떠날 것임을 알려주고 있죠. 다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면 타로 상담사이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심리를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 심리학을 더 공부해서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타로로 결과 자리에 컵 8을 보여줬다면 결심을 굳히고 공부를 실천으로 옮기게 되겠죠. 상담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완전히 이해하고 타로 상담에 접목시키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반년 이상은 걸릴 거예요. 어쩌면 타로를 상담하면서 상담 심리학을 같이 하니까 완드 2나 펜타클 2가 더 맞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 완드 2는 이미 기존의 것을 완벽하게 성취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펜타클 2는 두 개의 현실적 선택을 가지고 둘 다 놓치지 않고 잘 해내는 것이라면 컵8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 한마디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죠. 타로 상담을 예로 들어서 타로 상담 분야에서 성취를 했지만 사주 분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은
완드 2에 해당하겠고요. 그 후 타로와 사주 상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둘 다 잘 해낸다면 펜타클 2가 나올 테고요. 타로 상담에 점성학이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더 깊이 있고 더 완벽한 타로 상담을 추구하려 한다면 컵 8에 해당이 되겠죠. 펜타클 8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미지와 상징 분석을 해보면 한 석공 예술가가 펜타클을 하나씩 조각해서 트로피의 형식으로 전시를 해놓았다라고 웨이트가 말했어요. 그는 또 이전 펜타클 3의 해설에서 펜타클 3에서의 아마추어 견습생과 펜타클 8의 이 장인 석공 예술가를 연결시키면서 두 카드의 펜타클 모양을 비교했었는데 3번에서 작업을 잘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이미 충분히 받았고 펜타클 8번에서는 본격적으로 성실하게 작업 중이라고 했어요. 보기에도 이곳의 펜타클 모양이 훨씬 더 완성된 형태이죠. 아주 드물게 12번에 매달린 남자와 옷의 색깔이 같고 다리로 작업대를 꼭 붙들고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요. 굳이 두 카드를 연결시키자면 펜타클 8번 장인이 일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헌신하며 하나의 일에 매달려 있어요. 또 장인처럼 석공의 작품을 반복적으로 만들다 보면 가끔은 쉬면서 중간중간 내면의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연결이고요. 벽에 걸려있는 6개의 펜타클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작업의 중간중간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성찰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하며 완성된 형태의 펜타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펜타클 6개를 벽에 걸어놓은 것에 대한 해석 역시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작업들을 시각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으로 시간이나 숙련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자격증, 상장, 기술 인증 같이 외부의 인정을 상징한다라고도 해요. 내부 작업물뿐만 아니라 외부로 드러나는 성취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걸려있는 전시된 6개의 펜타클 외에 나머지 2개는 작업 중이거나 앞으로 해야 할 작업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기도 해요. 완성을 위해서는 아직 더 해야 할 작업이 있고 더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장인의 앞치마는 무심코 지나치기에는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석공 예술가들에게 앞치마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기술자로서의 명예를 상기시키기 위해 석공의 상징으로 프리메이슨 단체 회원들에게 배부되었다라고 해요. 펜타클 8의 주인공이 하고 있는 검은색 앞치마와는 형태가 많이 다르지만 웨이트가 이 주인공을 석공 예술가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치마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물론 펜타클 3의 숙련공도 앞치마를 하고 있어요. 펜타클 8의 장인이 하고 있는 앞치마 모양은 뒤에서 3개의 매듭으로 묶는 형태로 되어 있죠. 3은 창조적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이 매듭은 등 뒤에 있어서 본인이 풀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이것은 그래서 몇 시간이고 매달려 만족할 만한 창조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신의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주인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치마는 성기 부위를 가리는데 자신의 욕구나 본능보다는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상징이에요. 이런 상징적 의미들을 통해서 장인 노동자가 신성한 석공 기술자가 되어가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배경에 성이 뒤쪽 멀리 보이는데 그것은 현재 상태의 이 장인이 마을로부터 떨어져 외딴 장소에 혼자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 작업에만 몰두하고 관계나 욕구, 즐거운 쾌락보다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집중하는 시기가 끝나고 나면 성으로 연결되는 노란색 길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 안식을 취할 수 있겠죠. 펜타클 8의 배경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배경에 색조차 없이 텅 비어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주인공이 자신의 일에 집중해 있다라는 것과 카드를 읽는 사람 역시 주인공이 하고 있는 행동에 집중시키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펜타클 8의 인물은 언젠가는 이 일을 통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겠죠. 그때까지 계속 갈고 닦는 단련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공부, 수련, 작업 등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발적 고립을 선택할 때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특히 꾸준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 많이 나오죠. 언젠가 이 기술을 통해서 물질적 보상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연마 중이고 자기 개발과 정진을 하고 있어요. 현재 상태에 이 카드가 나오면 한 가지 일, 기술,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직업일 수도 공부일 수도 취미나 프로젝트 또는 사람일 수도 있죠. 일이라면 세부적인 디테일에 신경 쓰면서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집중과 노력이 미래의 안정이나 성취를 쌓아가는 기반이 되고 그래서 잠재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저의 경우는 새로운 카드 덱에 집중하고 있을 때 등장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심볼론을 처음 공부할 때 완전히 익혀서 실전에 적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틈만 나면 심볼론 카드와 그 배경 지식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말 자주 등장했어요. 그 후에도 주로 쓰게 될 카드 덱을 심도 있게 공부할 때면 반드시 몇 번씩은 데일리 타로에 등장했었던 카드예요. 인간관계나 연애에 있어서는 서로 단번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소소한 배려나 태도의 수정과 같이 서로에 대한 노력들이 누적되어서 더 나은 관계로 발전되겠죠. 문제점이나 방해 요소는 지나치게 완벽함만을 추구하면 전체 흐름을 놓치거나 일이 진척되지 않고 지연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도나 흥미를 잃게 되고요. 또 너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거나 쉬지도 않고 작업만 계속하면 번아웃이 오겠죠. 일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놓칠 수 있어요. 특히 연애의 초기 단계라면 그로 인한 이별이 올 수도 있겠네요. 큰 성과를 한 번에 이루려기보다는 조금씩 정진하고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해요. 속도가 느리더라도 꾸준한 노력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단순히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것이 좋아요. 특히 비슷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프로젝트나 완제품으로 경쟁하는 경우는 완성도가 생명인데 그럴 땐 경쟁력 있는 결과물을 내놔야 되겠죠.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너무 지나친 완벽주의나 디테일에만 집착하게 되면 전체 흐름을 놓칠 수 있으니 중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전체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야 한다는 조언도 필요해요.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변화보다는 유지와 지속을 선택하고 기존 직장, 관계, 일, 공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 흐름이에요. 결과 자리 기간까지는 물질적 보상이 나오기는 어렵고 보상이 나오지 않아도 내담자가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해요. 흙도 무겁고 안정과 고정을 추구하는데 숫자 8도 반복과 고정이므로 반복적으로 자신의 개발과 업무에 매진하는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 이동이나 변화에 관련된 모든 것에는 부정적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새로운 연인을 만나거나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카드예요. 언제나 인간관계보다는 자신의 일이나 발전에 집중해요. 그런데 만약 이미 안정적인 연인 사이라면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의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겠네요. 하지만 이사, 이직, 여행 등은 모두 가능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다른 카드의 조합은 간단하게 다음 두 개만 볼게요. 완드 8 다음에 펜타클 8이 오게 되면
기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과이고요. 그와 반대로 컵 8 다음에 펜타클 8번이 오게 되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과예요. 여기까지 8번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이제 9번 단계로 넘어갈게요. 9번 단계에서 다시 뵐게요.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